자, 식물 파트 호흡에서 튼튼 만점 도전 문제 보겠습니다. 채점하고 풀이할게요. 1번에 1번, 다음 2번에 5번, 3번에 5번, 4번에 3번, 5번에 5번, 6번에 5번, 다음 7번에 4번, 8번에 3번, 9번에 3번, 다음 10번에 5번, 11번에 4번, 12번에 5번입니다. 자, 풀이해볼게요. 1번부터. 자,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식물은 밤에만 호흡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은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계속 호흡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낮에는 광합성량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거죠. 다만 호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 틀렸죠. 자, 호흡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방출된 에너지 가지고 체온 조절하고 다른 생장이 일어난다거나 발화, 열매를 맺는 결실 이런 것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내용이 잘 안 나오지만 간혹 어떤 문제들에서 나올 수 있어. 이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면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특별히 상관은 없긴 하지만. 자, 4번에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 맞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납니다. 5번 호흡 과정에서 산소가 흡수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맞습니다. 호흡할 때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이죠. 답은 1번 체크. 자, 2번 볼게요. 식물이 호흡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옳은 것은 양분을 합성한다. 이것은 광합성이죠. 광합성으로 포당을 만들어낸다. 이게 식물의 광합성의 목적이었습니다. 양분을 분해한다. 호흡할 때 양분을 분해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을 목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세 번째, 공기 중으로 상소를 방출한다. 산소를 일단 방출하지 않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형광펜 하겠습니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호흡을 한다. 이게 호흡의 의의, 호흡의 목적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비닐봉지 2개 중에서 하나만 시금치를 넣고 밀봉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볼게요. 자, 시금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에서는 시금치가 호흡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기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겠죠. CO2 발생. 그 다음에 A에서는 어떤 식물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B를, 시금치가 들어있던 B 비닐봉지를 석회수에 집어넣으면 B가 있던 봉지를 집어넣었을 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겠죠. 그쵸? 뿌옇게 흐려진다.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를 뿌옇게 흐려질 수 있게 만들어주죠. 사실로 옳은 것은 호흡이 일어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호흡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광합성에 대한 설명 아닙니다. 이거 보면 알 수 있거든. 어두운 곳 이거 잘 봐야 돼. 밝은 곳, 햇빛이 있는 곳은 웬만하면 광합성이 있는 걸, 광합성을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어두운 곳에 뒀다는 것은 광합성을 배제하고 호흡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자, 4번 문제. 시험관 ABC가 있습니다. 싹튼 콩, 여기서 호흡이 열심히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B, 검정말입니다. 빛을 비추었다. 이거 줄쳐놓을게요. 빛을 비추었다. 그러면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검정말은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겠죠. 호흡도 하는데 빛이 있을 때는 광합성 양이 더 많습니다. 호흡량은 상대적으로 광합성 양보다는 적어요. 자, BTB용액의 색깔 아까도 했었지만 BTB용액은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 이산화탄소가 적당히 들어있으면 초록색, 이산화탄소가 적으면은 파란색이 된다고 했습니다. 싹튼 콩에서는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그러면 색깔은 처음에 노란색이었는데 노란색 변동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검정말이 들어있을 때는 검정말이 광합성을 많이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죠. 그럼 색깔이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검정발이 들어있긴 해요. 노란색입니다. 근데 얘가 호흡을 하겠죠. 왜냐하면 은박지로 감싸놨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니까 노란색에서 노란색 변동 없습니다. 색깔이 변화가 있는 것은 B시험과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자, B를 찾아야 됩니다. B. 광합성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쓰였다. 3번 찾으면 됩니다. 5번 볼게요. 자, 그림은 낮과 밤에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입니다.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방출되는 산소 중에 일부를 사용을 해서 호흡을 할 거고요. 호흡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다시 광합성하는데 재사용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를 확인할 수 있고 방출되는 기체는 산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밖에 보이지 않죠. 왜?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서? 태양빛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자, 기억. 밤에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다. 틀렸죠? 호흡밖에 안 합니다.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다. 그렇지. 광합성량이 더 많습니다. 밤에는 산소가 흡수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다음 6번 볼게요. 식물이 낮에도 호흡을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방출되지 않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자, 6번. 식물이 낮에도 호흡을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방출되지 않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찾아볼게요. 낮에도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고 나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죠. 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는 모두 광합성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방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낮에는 호흡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모두 광합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틀린 거 볼게요. 낮에는 기공이 닫혀 있다. 기공 열려 있어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기공이 열리면서 호흡도 활발하게 일어나죠. 기공 열려 있습니다. 낮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무조건 틀렸어요. 낮에는 광합성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세 번째, 낮에는 이산화탄소로 호흡한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산화탄소로 호흡할 수 없습니다. 식물은 호흡을 할 때도 산소가 발생한다? 아니죠. 식물은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산소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맞는 거는 5번밖에 없고 1, 2, 3, 4는 전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적어놨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볼게요. 자, 광합성과 호흡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A는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낸다. 이때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죠? 빛에너지. 이 과정은 광합성 과정입니다. 자, B를 볼게요. 포도당과 산소를 사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호흡이죠. 호흡입니다. 자, A는 양분을 합성한다. B는 양분을 분해한다. 맞네요. A는 주로 낮에 일어나고 B는 항상 일어난다. 이것도 맞습니다. A는 광합성은 식물에서만 일어나고 호흡은 동물에서만 일어난다. 아닙니다. 호흡은 식물한테서도 일어납니다. D가 틀렸어요. A는 엽록체,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맞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 답은 4번입니다. 8번 볼게요. 자,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학생은 호흡은 양분을 합성한다. 틀렸어요. 호흡은 양분을 분해합니다. 자, 두 번째 종원, 광합성은 미토콘드리아. 틀렸어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 맞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날 겁니다. 4번 호흡은 빛에너지가 있어? 틀렸어요. 광합성이 빛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호흡은 없어도 됩니다. 자, 민영, 광합성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 과정은 호흡이라고 하죠. 맞는 거는 3번밖에 없습니다. 9번 볼게요. 자, 9번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자.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 바로 틀렸어요. 광합성은 항상 일어난다? 틀렸습니다.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하죠. 빛에너지.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방출한 에너지 가지고 체온 유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다. 3번 정답이고. 자, 광합성은 필요한 물질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바로 틀렸어요. 생성하는 기체는 광합성은 산소를 생성하죠. 그래서 답은 맞는 거 3번. 하나만 쭉 봐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섞여 있어요. 자, 10번 광합성 산물의 이용 보겠습니다. 이것은 줄기의 껍질을 고리 모양으로 벗겨냈다. 이건 환상바피입니다. 식물의 관다발을 보면 이렇게 그 바깥쪽이 체관이고 안쪽이 물관입니다. 체관으로는 양분이 이동하고요. 물관으로는 당연히 물이 이동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껍질을 깎아냈다는 것은 바깥쪽에 있는 체관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자, 체관을 제거했어요. 왜 제거했냐? 이 줄기의 윗부분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고 아래쪽에도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잎에서 보통 나무 윗부분에서 이파리가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 윗부분에 굉장히 양분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요 위에 있는 열매는 살리면서 아래쪽에 있는 열매는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면 커다란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죠. 아래쪽에 있는 열매를 다 포기한 대신에 위쪽에 있는 열매가 더 크게 자란다는 얘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환상박피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내용 볼게요. 체관이 잘려나가서 양분이 아래쪽으로 이동하지 못한다. 5번 찾으면 됩니다. 다음 11번 볼게요. 자, 표는 맑은 날 복숭아 나무의 잎과 줄기에서 시간에 따라서 녹말과 설탕의 양, 이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오전 5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후 2시입니다. 광합성이 활발하죠. 잎에 녹말이 많이 있어요. 줄기는 조금 있어. 이동을 조금은 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는 광합성이겠죠. 자, 오후 5시에는 광합성 양은 줄어들었는데 이동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분의 이동은 보통 해가 지기 시작할 때부터 많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잎에서 만들어진 녹말은 설탕으로 변해서 줄기를 통해 이동한다. 요거 찾으면 됩니다. 다음 12번. 자, 식물의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에 대한 설명. 저장된 양분은 식물이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체관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이동하고 운반하게 될 거고, 남는 양분은 뿌리나 줄기, 열매 등의 저장이 될 거고, 식물이 자라거나 꽃을 피우는 등에 이용하고, 감자의 경우 남은 양분을 물에 녹는 포도당 형태로 뿌리에 저장, 녹말이겠죠. 감자는 녹말의 형태로 뿌리에 저장됩니다. 이게 외워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까지 외우라고 하는 학교는 잘 없었습니다. 언급하면 그때 외우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